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김상훈입니다. 지난 대체 투자자료 영상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최근의 어떤 에너지의 가격, 그리고 공급 교란, 이 가운데 있는 에너지 가격의 어떤 변화들의 포인트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라면 수요가 늘어나고 줄음에 따라서 공급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 일부분, 특히나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소위 부하 추종성이 조금은 부족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유럽, 특히나 영국에서는 가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 블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투자 파트너스의 대표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내용들 겨울철의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언급일 텐데, 이 내용부터 오늘 한세원 팀장님 모시고 유럽 및 영국의 전력 가격 폭등에 대한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빌 블레인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빌 블레인 씨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인사고요. 특히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 데 쪽에서 유명한 펀드들도 운용하고 여기저기 이제 매체에 투자 관련된 그런 기고도 하는 그런 유명 인사인데, 최근에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그 영국의 에너지 시황, 그다음 천연가스 공급 상황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좀 시끄러운 바가 있습니다. 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글로 옮겨봤는데요. 이번 겨울에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추위로 좀 돌아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 오브 콜드. 그렇죠. 좀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네,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영국이 이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가서 무릎 꿇고 좀 빌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만큼 올 겨울에 영국의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천연가스 공급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가스 이제 사실은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즌이라 지금 가스 가격의 어떤 급등이라는 걸 예상하는 시기지 이렇게 급등하는 걸 경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가을과 봄을 숄더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 숄더 시즌의 어떤 요 에너지 시장 내에서의 역할이 뭔지 또는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흔히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제 숄더 시즌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우리 말로 옮겨보면 이제 어깨 시즌 정도가 되겠는데요. 왜 이제 어깨 시즌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제 흔히 이제 에너지 시장, 연료 시장을 따지면은 겨울철이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은 그런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이제 윈터픽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철을 이제 윈터픽, 이렇게 성수기라고 이제 부르고, 겨울이 성수기가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산처럼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양쪽에 골짜기인 이제 이 계절이 바로 가을과 이제 봄이 됩니다. 요걸 이제 머리와 어깨 같다고 해서 이제 숄더 시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 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숄더 시즌의 가장 활발한 이제 그 활동은 뭐냐? 이 겨울철 이제 성수기에 대비해서 숄더 시즌에 스토리지에 인젝션을 하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숄더 시즌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울이 닥치기 전에 이제 가을이다, 요맘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맘때 1년 중에 천연가스 재고를 제일 많이 높은 수준을 가져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의 숄더 시즌이 시끄러운 이유는, 그래서 숄더 시즌에는 이제 재고를 많이 쌓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천연가스 수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숄더 시즌에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은 잘 보기가 드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오기 전에 이미 숄더 시즌부터 가격이 막 피크를 치고 이렇게 막 변동성이 심해졌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시끄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료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도매 가격으로 거의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3배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글로벌 천연가스 공급 시장,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에너지의 수요 공급 시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그 자료에서도 언급을 좀 주셨는데, 어떤 특징 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흔히 이제 그 금융 투자에서는 에너지 시장을 언급할 때는 주로 이제 오일 시장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일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품으로 이제 다뤄지다 보니까 오일하고 다른 에너지 상품들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천연가스하고 오일 시장은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천연가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오일에 비해서 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재고로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액화를 한다든지 이런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운송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좀 오일 시장과 조금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천연가스는 이 기체 상태로 운송할 때는 주로 이제 PNG, 그러니까 파이프 내추럴 가스라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운송하는 그런 시장이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LNG, 그러니까 기체를 액화시켜가지고 LNG 상태로 운송하는 그런 두 가지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를 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지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액화 같은 경우에는 액화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액화 터미널을 짓고 액화된 거를 이제 배로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입하는 측에서는 다시 또 리시빙 터미널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인프라의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스트림에서 그러니까 상류 부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적게 하고 보다도 사실 인프라가 얼마나 확충되어 있냐, 그다음에 인프라의 이용률, 그러니까 가동률이 얼마냐 이런 거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그냥 물류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예. 결국은 그 배경에 있는 만들고 다시 액화시키고 기화시키고 소비자한테 가는 그렇죠. 그 중간의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영향이 크다. 그게 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게 있죠. 가장 큰 예. 특징이군요. 최근에 뭐 아까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가격이 거의 1년 만에 3배가 올라가는 환경인데 이런 유럽의 어떤 천연가스 시장을 보려면 또 어떤 지표들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유럽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인프라 거래 허브 뭐 이런 이제 지도가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림에 이제 작아서 이제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 있는 빨간 점 이게 이제 NBP가 되겠고요. 내셔널 밸런싱 포인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 쪽에 이제 빨간 점이 있는 게 TTF, 그러니까 타이틀 트랜스퍼 퍼실리티라고 해서 이 NBP와 TTF가 유럽 지역에서 이 천연가스가 거래되는 2대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역사는 이제 NBP가 더 긴데 실제로 유동성이나 아니면 공급의 다양성 면에서는 TTF가 더 이제 우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TTF 가격을 또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이 초록색 지점들이 바로 이제 해외에서 해상으로 LNG를 수입해서 재기화를 시키고 이제 저장을 하는 LNG 터미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역외에서 뭐 이 노르웨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가스를 수입하는 수송관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확실히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조금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그죠? 특히나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영국의 NBP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TTF가 훨씬 더 각광받고 신인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말씀 주셨고 예. 우리가 그 차트 같은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나요? TTF 이제 뭐 보통 이제 흔히 저희가 묶어서 이제 파워 앤 가스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스 앤 네. 파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커머디티 시장하고 좀 분리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다른 뭐 오일이나 이런 커머디티에 비해서 가스 앤 파워 시장은 굉장히 한정된 참여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 좀 유틸리티 회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펀드라든지 이런 어떤 적격 투자자들만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그런 데이터들을 얻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적격 퀄리피케이션을 받은 참여자들이 이제 이 액세스를 받아서 접속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성격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일이 사실 뭐 없어도 산화되는 큰 시장이 그렇죠. 없습니다만은 가스앤파워는 굉장히 인프라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가스앤파워를 다루는 시설이나 들락날락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안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럼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장님이 꼭 한 번씩 지목해 주셔서 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중간중간에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자료는 이 가스하고 파워를 다 다루기 때문에 먼저 이 유럽 지역의 이제 파워 발전 시장이죠. 전력 시장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시장을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TTF하고 MBP 가격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TTF하고 이제 MBP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이상 이렇게 오른 상태고요. 영국의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잼 가격을 많이 이제 이 인덱스를 쓰고 있는데 오프잼 가격이 6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의 전력 공급 상황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흔히 최근에 이 전력 공급 상황을 볼 때는 이 퓨얼 믹스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퓨얼 믹스라는 거는 이제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발전 이제 시설들, 발전 자산들이 어떠한 기술이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자산들로 이제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퓨얼 믹스를 많이 보질 않았죠. 왜냐하면 그런 퓨얼 믹스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 발전 자산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 퓨얼 믹스가 매년 바뀌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퓨얼 믹스를 이제 지역마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 그림에서 보시면 유럽 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퓨얼 믹스를 보시면은 원자력, 그다음에 수력, 그다음에 풍력, 가스 요 네 가지 전원들이 합쳐서 한 70%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럽 15개국을 이제 봤을 때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력 공급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YOY로는 한 4.4% 정도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원들 간의 퓨얼 믹스 간의 변화는 작년하고 좀 사뭇 다른데 한번 보시면은 풍력이 작년 대비 한 8.4% 정도 공급량이 감소를 했고요. 풍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 수요 늘었으니까 다른 이제 공급량으로 이제 메워야 되겠죠. 보시면은 석탄이 한 22%, 그 다음에 가스가 10.5% 이렇게 증가를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은 좌측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 발전의 설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습니다만은 풍황이 바뀌기 때문에 즉 이제 이 풍속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풍황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자산 자체는 용량은 늘었지만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스와 석탄을 늘여서 이제 메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결국은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에 첫 발을 내딛고 필두로 했었고 그거의 중심에 이제 풍력이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이것들을 석탄을 밀어내는 빈자리로 차지했는데 사실 풍력의 어떤 전력의 생산 자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뭔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렇죠. 자연 현상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니까 사실 기우제하는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영국 내 전력 시장도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한번 보시죠. 영국이 사실 이제 유럽 지역에서 풍력 자산의 진입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시장 같은 경우는 퓨얼 믹스가 원자력과 풍력과 가스 요 세 종이 거의 70에서 80%를 이루고 있는 이런 퓨얼 믹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하네요. 예. 근데 앞에서 유럽 전체 그래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유럽에서는 그래도 석탄이 꽤 많은 퓨얼 믹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는 16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석탄을 퇴출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퓨얼 믹스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유럽 전체에 비해서 영국은 이 풍력 발전의 변동성에 의한 영향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의 어떤 가스 가격의 폭등, 그거보다 영국이 안게 된 충격이 훨씬 더 컸다. 영국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의 정책이 굉장히 빨리 시행이 된 리더십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월부터 5월까지를 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데이터를 보시면은 풍력이 줄고 가스가 늘고 하는 이제 이런 트렌드는 이제 동일한데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력 대 가스의 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6대 29 정도 됐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1에서 38로 가스의 비중이 상반기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산이 빠르게 이제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이 내추럴 가스 저희가 이제 NG라고 써놨는데요. 천연가스의 도입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전력의 공급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급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실까요? 그래서 하반기 아까 이제 5월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 유럽의 전력 공급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유럽의 전력 공급 상황은 가스 같은 경우를 이제 먼저 보시면요. 가스는 작년 대비 7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전년도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선으로 된 부분이 7월, 8월에 이르러서 작년 대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이 미만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반면 이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 8월 같은 경우에 유럽 전체의 가스 발전 이제 이 부하는 47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1월 달에 67%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스 발전 용량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급 여력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연료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발전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이제 발전 부하. 8월의 발전 부하를 그 전 해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놓고 비교를 한 그림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전 해에 대비해서 가스가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원전하고 석탄이 많이 올라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력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스하고 이제 석탄이 발전량을 늘려서 메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와 전력의 가격이 급등한 이런 현상들은 이 전력 차원에서 본다면은 전력 공급의 문제, 전력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순수히 이제 연료의 시황에 의존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 그림에서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가스 가격은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그런데 지금 최근의 문제들을 해석해 보면 결국 어떤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재료의 가격의 급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원래 이렇게 전력 가격이 그 가스 시장에서도 다른 거랑 똑같이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예민하게 반영을 많이 하나요? 전력 시장이 도매 전력 이제 글로벌 도매 전력 시장을 보게 되면은 도매 전력 시장의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전 자산의 원가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전 자산별로 이제 보통 저희가 디스패치 커브라고 하는데요. 디스패치 커브를 세울 때 원가가 기본적으로 원가 순으로 이제 발전 자산들을 나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들어오는 그 수요대에서 가장 마지널 이제 그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마지널 코스트를 이루는 발전 자산의 원가를 이제 이 그 리얼타임 전력 가격으로 이제 이 기록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스패치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원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 발전 자산별로 이제 커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리얼 타임으로 그 당시에 부하에 맞는 원가의 그 가격을 이제 전력 가격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실시간으로 바뀐다는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은 연료 가격이 실시간으로 이제 매일 바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매 시간 바뀌는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 디스패치 커브의 앞부분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가 낮은 부분에는 주로 신재생 에너지 자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산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낮 시간에는 주로 이제 태양광 자산들의 이 발전량이 이제 늘어나고 이 일몰 이후나 아니면 이제 일출 전에는 태양광 발전 자산의 생산량이 이제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패치 커브 이 자체가 이 앞에 이 들어가는 태양광에 의한 그런 이 부분들이 낮 시간에는 늘어나고 밤 시간에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브 전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현상이 시간 단위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커브의 이 커브를 구성하고 있는
있는 다른 자산들은 문제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자산들이 하루 동안에 이 생산량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니까 커브가 좌우로 막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 이 전력 소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풍력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풍력 자산의 공급이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게 되면서 디스패치 커브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이 디스패치 커브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서 전력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현상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요 현상은 이 문제라기보다도 이 원가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연료 가격이 많이 움직여서 디스패치 커브가 아래 위로 움직여서 발생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 드라이브가 이제 정책적으로 강하게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가스 발전이라는 이 자산 자체의 부하 추종, 그러니까 로드 팔로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부하 추종의 성격이 집중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 전체의 이제 이 전력 시장이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변동성 노출이 굉장히 많이 확대돼서 결과적으로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나비 효과네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부터 시작됐는데 결국은 뭐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이 확대되면 될수록 가스에 대한 집중도는 더 커지고 민감도도 더 확대되는 상황들로 해석을 이 코스트 커브의 앞쪽에 들어가는 자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커브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디스패치 커브 자체의 어떤 변동성은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증가하면서 알고 있었던 이슈이긴 한데 지금은 원재료 가격의 급등락 때문에 그 높낮이가 바뀌면서 그 민감도가 더 확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좌우로도 바뀌고 아래로도 바뀌니까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겨울을 맞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겨울을 맞고 있고 또 아래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디스패치가 올라온 상황인데 이 겨울에 만약에 풍력이 더 흔들리게 된다면은 진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요단에서 어떤 데일리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전력 수요단에서 예년 대비 많이 다른가요? 전력 시장에서는 이제 전력 수요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전력 수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 특히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인데요. HDD, CDD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HDD, CDD라는 거는 이제 히팅 디그리 데이스, 그다음에 쿨링 디그리 데이스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냉방이나 난방이 필요한 그런 일자를 계산해 가지고 합산해서 얼마나 냉난방 수요가 많았는지를 이제 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지역에 이제 올해 냉난방 1도 냉난방도 일수를 보면은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작년 부분이 이제 파란색이 되겠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이전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밴드가 되겠는데 올해 그러니까 점선 부분을 보시면은 크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온화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에 의한 천연가스나 전력의 수요의 급증이나 아니면은 급락은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지적해 주셨던 이유들이 훨씬 더 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날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좀 적었다. 그래서 연료 가격만으로 여기서 보신 것처럼 가스 발전의 디스패치 커브상 코스트가 50유로에서 이 150유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그리고 영국 최근에 어떤 가격의 폭등에 있어서 전력 가격의 폭등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전력 시장에 영향을 주는 원재료 시장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말이 많았고 길다 보니까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편에서는 원재료 특히나 천연가스의 수급 그리고 재고 그리고 앞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에 주는 다양한 팩터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